여러분께서 단백질 음료를 선택하실 때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여러분께서 식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몸에서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식사를 하다 보면 하루 권장량보다 부족할 수가 있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단백질에도 사실 등급이 있고요. 몸에 조금 더 효과적인 단백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단백질이 무엇인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식품들이 많이 있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닭가슴살, 반찬으로 먹는 계란, 두부, 그리고 생선까지. 요즘은 단백질을 함유한 프로틴 음료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단백질은 정말 여러 식품에 다 들어있는데요. 어디에 있던지 그 본질은 아미노산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고 모여 있는 형태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미노산은 원래 500여 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 정도예요. 이제 11가지는 그 중에서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9가지는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각각 다른 일을 하는데요. 루신, 발린, 이소루신 이 세 가지는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하고, 라이신, 메티오닌, 트레오닌은 면역력과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페닐알라닌, 히스티딘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으로만 섭취 가능한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필수 아미노산이 일부 부족한 식품은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품학자들은 어떤 식품의 단백질이 더 좋은지 쉽게 알기 위해서 PDCAAS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말로는 단백질 소화 교정 아미노산 지수라고 해요. 단백질의 소화 가능성과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0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건데요.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단백질입니다. 여기 1.0점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보시면 카제인과 유청이 있어요. 이건 이제 유유에서 분리를 한 단백질이고요. 콩에서 추출한 대두 단백질도 1.0점으로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일반적인 콩은 0.7점 정도인데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한 단백질이라서 높은 점수 1.0점이 되는 거죠. 그 외 달걀, 소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들이 0.9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비교적 괜찮은 0.7점 정도로, 쌀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식품이 한 0.5점 정도로 낮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 균형이 잘 맞는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근육의 합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점수가 좀 약간 낮은 편인 식물성 단백질들은 불완전 단백질이라서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요. 소화 흡수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근손실을 방지하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한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만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 종류를 따로 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이 너무 많은 삼겹살이나 항정살 이런 것만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기는 지방이 적절한 부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도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칼로리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2대1 정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율로 드셨을 경우에 체중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니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식품을 우리는 얼만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일반 성인은 체중 곱하기 0.7g 정도, 운동을 하고 근육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체중 곱하기 1.0에서 1.4g 정도, 노년층과 당뇨병 환자는 체중 곱하기 1.0g을 적당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70kg의 일반 성인이라면 하루 50에서 70g의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운동하는 분은 하루 84에서 14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게 식사량과는 다르게 식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그람수로만 나타내다 보니까 얼만큼을 먹어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단백질 함량은 고기의 부위마다 다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고기 100g에는 20에서 25g 정도, 생선 100g에는 18에서 22g 정도, 계란 하나에는 6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고깃집에서 1인분에 한 180g 정도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면 성인의 한 끼 기준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하루 양을 내가 다 먹어야지 생각하고 3배로 먹는다. 그렇게 먹는 건 사실 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제대로 흡수가 되지도 않아요.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특히나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량을 일반 성인보다 30% 정도 더 늘려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g 정도가 적정량이니까요. 70kg의 노인분들은 약 84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일이 몇 g인지 챙겨 먹기가 쉽지도 않고 입에서 씹어 삼키고 먹고 난 이후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부드러운 순두부나 푹 익힌 수육, 연한 생선 이런 음식들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바깥 활동을 늘리면서 소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더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근감소증을 앓고 있거나 근육을 늘려야 하는 당뇨병 환자분들께서는 간식이나 보충용으로 단백질 음료를 추천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정작 환자분들은 잘 드셔보신 적이 없어서인지 손이 잘 가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가끔 매체에 이런 단백질 음료들이 몸에 좋지 않다 이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물론 기사의 내용들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콩팥이 망가진 분들은 프로틴 파우더를 정말 극단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셨던 분들이에요. 하루 식사의 절반 이상을 쉐이크 형태로 대신을 했거나 임의대로 필요 권장량보다 훌쩍 뛰어넘는 양을 드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콩팥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단백질 보충제는 그 말 그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적절히 사용해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단백질 음료는 근데 요즘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인데 여러분께서 단백질 음료를 선택하실 때는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냐이고, 요즘은 대두 단백질이나 우유 단백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경우가 많죠. 제품 중에는 식물성 단백질 음료도 있는데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식물성만 고집하면서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에 프로테인이란 이름을 갖고도 실제 단백질 함량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단백질 함량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당류가 꽤 높은 제품들이 종종 있어요. 원재료를 보시면 정백당, 즉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콤하니까 맛은 참 좋거든요. 그렇지만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설탕을 줄이셔야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당류가 낮은 제품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단백질이 몸에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면 더 좋겠죠?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단백질은 가능한 품질이 좋은 PDCAAS 점수가 높은 단백질을 선택하시고,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고기, 생선, 우유가 좋고요. 좀 체중 관리에 신경 쓰신다 이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신체 활동을 늘린과 동시에 순두부나 수육, 부드러운 생선을 꾸준히 드셔보시고요. 단백질 음료는 간식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좋고 단백질이 실제로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선택할 때 유명 모델보다는 꼭 성분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 식탁에는 단백질이 꽉 찬 건강한 식사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